우리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10월 선정도서 오늘 새벽 낭독의 낭독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나도 내가 스며들고 싶은 그런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찾을 수 있을까? 하스카프의 인생은 자신의 바람대로 완성되었다. 고작 벽이나 되려고 집도 가족도 다 떠난 거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다. 사는 동안 그 속에 스며들고 싶다고, 하나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느낄 만큼 완전한 것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만한 기쁨은 없을 것 같다. 마지막 2페이지의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분홍벽에 만족스럽게 안착한 연갈색 고양이의 희미한 실루엣을 볼 때마다 삶의 완성이 소멸하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낭만적인 소멸이 있을까 생각한다. 벽이 되는 고양이 같은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그래서 엉뚱한 도전이 곳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래야 스스로를 믿고 모험을 떠나는 이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나는 점점 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한다. 그런 목소리들은 종종 재채기처럼 참지 못하고 밖으로 터져나오기도 한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 모험하는 마음이란 방종을 뜻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아무리 내가 날개를 달고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도 나는 또한 우물을 파는 어떤 아름다운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나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내 삶의 일부는 여전히 내가 과거에 파놓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지고 있다.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이 사실들은 나에게 안정과 사랑과 평온이 필요한 순간 언제나 예외 없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세상 끝은 어디일까? 지도상의 가장 먼 곳은 아닐 것이다. 세상 끝에는 타인들이 있다. 타인의 마음에 닿는 일이야말로 어쩌면 세상 가장 먼 곳까지 가보는 길이다. 우리가 문학을 통해 느끼는 감동의 기저에는 언제나 하나의 질문이 있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는가? 나는 스스로 고독하게 살기를 선택했다. 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외롭게 보내고 있다. 외롭기 때문에 자유롭고 고요하며 느슨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고 채워준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세상과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그러기 위해 읽고 쓴다. 크고 넓은 보폭으로 걸을 힘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집 앞 공원을 걷는다. 낯선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자주 밖으로 귀를 기울이고 가보지 않은 길로 걷기 위해 때로 용기를 낸다. 혼자지만 더 넓은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절박한 마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고 몸의 고립이 마음의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이며 삶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들은 관성밖에 존재했다는 지난 경험의 되새김이다. 그러니 다니엘 사무엘이가 쓴 산책 같은 우정이 나에게는 좋겠다. 모두가 잠든 밤, 조용히 산책하러 나온 곰과 늑대가 만나 말없이 눈 내리는 숲을 걷는다.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다정한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진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 같은 건 없다. 그러나 둘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다. 약속에 기대는 대신 우연을 기대하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훨씬 즐겁다는 것도 그들은 안다. 이야기는 봄의 숲에서 두 친구가 만나 함께 나란히 걷는 것으로 끝난다.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런 약속 없이 헤어질 것이다. 자유롭게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만날 기쁜 순간을 기대하며 관계에 대해 생각날 때 나는 사람 인자를 떠올린다. 홀로 설 수 없어서 기댄 두 사람의 형상을 빗대어 만들었다는 이 글자를 보면 궁금하다. 삶의 기본값은 함께인가? 그러기엔 인생은 너무 길고 각자의 삶은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서로 어깨를 두르거나 손을 잡고 함께 걸어도 좋지만 우선 혼자 잘 서야 하지 않은가? 나에게 사람인의 두 획은 넓게 벌린 팔이다. 씩씩하게 걸어가는 한 사람의 다리 말이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다가 가끔은 누군가를 만나 함께 걷거나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다.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도 안다. 그러나 기왕이면 혼자서도 잘 걷는 길이면 좋겠다. 좋은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나타났다가 또 어디론가 사라지더라도 우선 혼자서 두 발로 씩씩하게 걷고 싶다.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본다.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우선은 좋은 습관을 지닌 노인이 되고 싶다.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습관인 것은 성과보다 반복되는 리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은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 때문이다. 식물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며 알게 되었다. 꽤 오랜 시간 키우는 족족 식물을 죽여왔던 내가 그래도 매일 꽃과 풀과 나무에 물을 주고 볕을 쬐고 바람을 만들어주니 그 시간들이 결국 식물을 돌보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이다. 재능이 없어도 의지만 있다면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도 매일 피아노나 기타를 연습할 수 있고 몸치여도 매일 춤을 추며 음악을 즐길 수도 있다. 완성된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채식 지향을 이어갈 수도 있다. 습관이 곧 한 사람의 고유성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좋은 습관을 지닌 노년을 상상할 때 나는 농부의 삶을 떠올린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의 운율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연에 가장 밀착되어 하루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고 조응한다. 그래서 농부의 삶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를 만나면 마음이 부푼다. 이번 생에 꼭 한 번은 농부로 살아보고 싶다는 내 마음이 꿈틀댄다. 어릴 때는 사는 일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마흔을 지나고 나니 점점 가진 것을 잃어간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약하고 둔해진다. 건강검진 시기가 되면 괜히 우울하다. 어디서 치명적인 병이라도 발견되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이 여자는 누구지 싶고 친구가 찍어준 동영상 속에 나는 영락없이 나이 든 몸을 하고 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약간 할머니가 되었나? 노인이 된다는 건 가진 것들 가운데 많은 것, 건강이나 직장, 돈, 열정, 꿈, 가능성이나 희망 따위를 잃어가는 일일 것이다. 관계에서마저 점점 수축과 상실이 반복된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노년에나 가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더 유연한 사람, 덜 편협한 사람, 더 성실한 사람, 덜 후회하는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나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는 것이 무엇을 향해 가는 일인지 조금씩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의 나는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니 10년 전에 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으므로 10년이나 20년 혹은 30년 뒤에는 내가 어떤 면에서 분명 지금보다 나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순이나 일흔쯤 되었을 때 나는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한 몸을 가지고 요가를 해야 한다. 더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고 청소를 이틀 이상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채소, 그러니까 토마토나 가지, 오이와 당근 따위를 직접 키워 먹고 마당이 필요하다. 집 안팎의 아름다운 존재들을 돌보고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고 나면 돌아와 짤막한 글을 한 편씩 쓰고 꾸준히 써야 한다. 꾸준히. 지금보다 많은 질문과 답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글을 더 많이 읽고 그러나 겸손하고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더 많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모르는 건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래서 내 삶에 속한 이들이 함께 나눌 작은 기쁨이 많기를 가까운 이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잘하지 바란다. 그러니 나에게 노년이란 상실의 의미이기보다 완성의 의미이다.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내 나의 삶이 한 줄의 아름다운 유언이고 유산이 되기를 바란다. 마거리 와일드가 쓴 할머니가 남긴 선물과 미스카 마일즈가 쓴 애니의 노래처럼 자식이 없는 나는 함께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내 어린 조카들을 떠올린다. 할머니라는 이름 속에는 할머니라고 부르는 얼굴들이 있다. 나에겐 내 조카들의 아이들이 되겠지. 그 아이들이 언젠가 태어나 나를 할머니라 부르겠지. 나는 그들에게 어떤 할머니가 될까? 기왕이면 재미있고 신기하고 이상하고 궁금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 마당에 수국이 잔뜩 핀 나의 외할머니 집에 대해 내가 느끼는 향수를 나도 내 다음 세대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 작고 귀엽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들이 오밀조밀 공간을 채우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그곳에 깃들기를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며 서로의 마음에 어떤 흔적이 되기를 슬프지만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 함께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여정이 있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애의 끝자락을 기록했던 한 철학자의 애도일기에 쓰인 마지막 문장처럼 생애의 마침표를 찍고 싶다. 내 마음은
평온하다. 그러니 나는 조금 설레며 기다린다. 할머니가 되는 날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다들. 네.